자, 삼성전자가 플러스 반전됐어요. 그러면 약세를 띨 때 뭐 주변 증시를 이야기하고 주변 증시 때문에 약세다 그랬던 쪽의 의견들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시장이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돌리게 되면서 시장도 보합으로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100원당 1포인트 정도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의 비중이 23%대가 넘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예견돼 있는 뭐 흐름, 그러니까 오늘 당장 못 돌리더라도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의 기준, 그 기준은 일단은 이제 미국 쪽의 선물이 0.3% 나스닥 선물이 0.3%의 강세. 그러니까 어제 다우만 강세를 띄고 양쪽 뭐 S&P 500 지수나 나스닥이 약세 약보합으로 끝났지만은 우리나라 증시 과하게 미끄러진 거 감안하면은 잘 움직이고 마감이 된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가 강세로 마감했어요. 뭐 2%대까지 강세해서 1.56 뭐 이렇게 끝났는데, 중요한 게 아시아 증시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니케이하고, 우리가 보는 건 니케이하고 호주. 요즘에 조금 이뻐라 하면은 뭐 대만 정도? 근데 대만 오늘 휴장이고 중국 쪽은 아예 의미 없다고 그랬고요. 니케이가 다시 하락폭이 조금 확대는 됐는데 의미 없죠. 3만 1천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4만 1천까지 들어 올리고 눌린 폭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고, 사상 최대치 고점 근처에도 못 가봤고. 결론은 이스라엘 쪽도 어제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 5시에 0.35% 약세 수준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그리고 또 고점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인, 최근에 제한적인 조정.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이스라엘의 그 낙폭은 22년도에 이 글로벌 증시와 똑같이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그러고 나서 조정폭이 8%예요. 응? 누가 누구를 우려를 해? 예? 이스라엘이 우리를 걱정해 줘야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걱정해 줘야 될 상황이야?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기준에 뭐 중동발, 또 유가, 또 환율, 또 CPI, PPI, 그에 따른 금리에 대한 시장의 영향 전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어제도, 또 어제 학생제 TV에서도. 결론은 우리는 우리 것만 즐기면 돼요. 우리는 우리 것만 즐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강조를 드립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기준이 뭐 3월, 4월 수익률이 좀 아쉽긴 한데, 작년 뭐 10월 저점 찍고 나서의 포트 수익이 시장 대비해서 3배 이상, 시장 15% 정도 움직일 때 우리는 47%, 또 1월 말 저점 찍고 2월 달에 돌릴 때 기준에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온 줄 알았더니 4.5분이 못 올라왔는데 우리는 26.63. 누구 때문에? 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3월 포트 마찬가지. 시장은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6% 수준에, 지금 오늘 기준의 수익 범위도 엄청나죠. 현대차가 좀 2% 밀려 있지만, 또 한국전력이 밀려 있지만 한국전력 비중 5%고, 하이닉스가 45% 비중에 삼성전자가 10% 비중인데, 하이닉스가 1.6 강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좌 수익이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주면은 계좌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아요. 유가증권 시장은 여전히 5% 가까이 하락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을 빼고라도 충분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눌리고 다시 돌린 건데, 손절을 고점에서 잡은 물량들을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20만 원 마지노선 보고 유지하고 대처를 했고, 지금 기준은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려고 하는데, 얘가 좀 당분간은 얘를 좀 먹거리로 삼을까 고민 중이에요. 며칠 전부터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쪽을 봐왔었죠. HD 현대 일렉트릭 그 종목 검색했던 거 다 PPT에 지금 미리미리 다 넣어놓으세요. 넣어놓으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검색기에도 뜨고 이제 제가 또 미리 봤어요. 미리 좀 봤는데 여기는 이제 개인 누적 수급으로 볼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면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개인 누적 수급으로 보시면은 착시 현상이 나요. 개인들이 물량을 좀 산 것처럼. 근데 실질적으로는 개인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외국인들이 11%를 매수했고 기관이 이 종목에 대해서 10% 정도 매도를 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지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11월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10월부터도 볼까요 한번? 전체적으로도 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개인 누적 수급 뺏긴 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뭐 10월 이전부터는 안 볼게요. 왜냐면은 뭐 9월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보겠는데 9월에는 뭐 거의 없네. 10월 7일, 10일부터 들어온 기준이 되는 10월 10일. 왜 그러냐면은 분기 기준으로 좀 놓고 보려고 해서 그래요. 분기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4분기 진입되는 시점부터로 대략 이제 10월 10일부터 외국인은 죽어라고 산 거고, 기관은 죽어라고 판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11월 1일이라고 했는데 HD 현대일렉트릭 10월 10일부터로 누적 수급 오늘 장 마감되면 잘라주시면 돼요. 오늘 장 마감되자마자 뭐 잘라야 될 종목 미리 설정해 놓고 한 명은 그거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식사들 하셔야 되니까 5시까지는 원고 다 마무리해서 기준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기금이 뭐 죽어라고 팔았네요. 그죠? 차익 실현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그만큼. 그러면 이제 아까는 기준을 11월 1일로 잡아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 누적 수급 범위의 기준이 390만 주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420만 주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420만 주. 잠시만요. 9월 1일이 아니라 10월 10일. 10월 10일 그렇게 했을 때 430만 주 정도, 기간은 350만 주 정도.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뒤로 11월 달은 어떻게 돼요? 390. 자, 그래서 이제 10월 10일로 일단은 해놓을게요. 10월 10일 4분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매집이 단행돼 있다. 그래서 기간은 매도를 했지만 뭐 요거 잘라줄 때 이제 기간 쪽 매도 없이 기간 개까지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개인, 기간 개까지. 기간이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어디서 매수를 했니? 그거를 이제 눈여겨볼 텐데 뭐 크게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4월 1일 거부터 해서 기간 개까지 자르면 될 것 같네요. 대략적으로. 그 430만 주면은 12% 수준의 매수입니다. 그죠? 12% 정도. 12% 정도의 매수가 됐고 기간은 이제 한 9%, 8%대 9%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럼 외국인이 이제 얼마의 매수를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을 해야죠.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그 유통 물량이 뭐 HLB나 이런 종목처럼 대주주 10.5%에 뭐 외국인이 6% 샀다고 흥분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얘는 지금 대주주 지분이 높아요. 높은 상태이고 외국인들 지금 매수 평균 단가가 12만 5,800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12% 매집이면은 12만 5,800원, 871원 곱하기 더블을 봐요. 사실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25만 원대까지를 목표로 잡는단 말이에요. 10% 이상이면 더블을 봅니다. 그러면 25만 원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라고 설정하시면 돼요. 그거 좀 써놓으세요. 25만 원 매집 목표 주가 25만 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수급 범위 이제 좀 더 나오면 뭐 차트에다가 제가 뭐 식사 끝나고 와서 원고 마무리할 때 제가 뭐 별도로 또 넣으면 되니까. 이것도 잘라줘야 되겠죠, 좀 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들여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그럼 뭐 수급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끝내주느냐? 그건 아니죠. 이왕이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녹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친구는 최근
들어서 3% 매수가 됐고 3% 매수가 쌍끌이 매수야. 쌍끌이면 가장 좋은 거지. 쌍끌이면 땡큐하지.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외끌이란 말이에요. 한쪽에서만 쏴. 그래 계속 기간은 계속 매도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계속 매도야. 근데 기간도 어느 시점에선 되사야 돼요. 왜냐면 뭐 환매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연기금 쪽에서 200만 주 매도가 있는데 연기금 쪽이 뭐 얘가 기분 나빠서 파나? 수익 났으니까 수익 확정을 하는 거지. 누가 연기금 쪽에 위탁받은 쪽이 그러면 이제 운영나 잘했죠 하고 얘가 또 강할 것 같으면 얘를 계속 사는 거죠. 응? 결론적으로 그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수급 범위는 매우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주봉 이렇게 놓고 보시고 또 주봉은 별로 뭐 그냥 그래 그죠? 주봉은 뭐 아이 뭐 이래봐야 뭐 응? 근데 월봉을 딱 놓고 보는 순간 아찔하지 이제 야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하러 그런단 말이야 라고 먼저 이제 누구셨죠? 한분 조단 그 필명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야 한미반도체 같은 쓰레기를 나한테 사라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표현을 하셨죠. 한미반도체 100% 이제 신용까지 써서 사셨다가 작년에 이제 하반기 4분기에 못 움직이니까 결론은 죄송합니다. 이런 종목을 있다고 종목을 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부터 200%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편입의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엄두가 안 나요. 월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 뭐 어떤 기준에서든 불편하시잖아요. 응? 어떤 기준에서든. 이럴 때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들여다 보셔야 될 부분이 어차피 이제 개인 누적 수급을 배제하고 온다 그랬죠. 그러면은 22년부터 해서 소나 모멘텀 차트로 이제 띄워놓고 22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굉장히 가파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이거 말고 로그 차트. 아이고. 로그 차트로 보시면 로그 차트는 뭐냐면 캔들 하나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냅니다. 지금 그 어떤 종목이든 소형주든 대형주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정점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죠. 정점에서는 오버슈팅이 나온다. 지금 오버슈팅이 나와 있나요? 저렇게 보면 그러니까 꼬리 달린 부분에 대해서 저것이 오버슈팅 이후에 꼬리가 달렸다. 그 꼬리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저 꼬리가 음봉으로까지 밀려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누적적인 수급 범위를 감안한다면 과연 저것이 정점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미끄러져서 내려오면 정점인 거죠. 응? 그래서 지금 저 시점에서는 오버슈팅으로 인식을 안 잡습니다. 그리고 추이 추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굉장히 긍정적인 그 흐름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의 흐름인 거예요. 거래량으로 기준 잡는 게 아닙니다. 저 거래대금의 슈팅이 더 명확해져야 된다. 거래대금.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요거하고 요걸 빼고 보는 요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야, 이렇게 가파른 걸 여기서 사라고? 그러니까 뭐 짧게 단타만 칠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지.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까지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같이 이제 뭐 지금 AI 전력 수요 급증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또 뭐 구리 가격의 강세 뭐 해가지고 뭐 다 지금 이제 확대가 돼서 뭐 어찌 보면 테마 기준으로 이제 형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 그대로 테마로서의 형성만 되고 수급은 없는데 거래 대금만 터트려 놓고 움직임이 나오느냐. 이렇게 누적 수급이 현대 일렉트릭 또 LS 일렉트리닉스 뭐 이런 쪽에서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또 수급도 매집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으로 연동되느냐.
굉장한 차이가 나겠죠.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흐름인데 요 지금 그 로그 차트하고 로그 차트 아닌 거하고 보시면 아찔하단 말이에요. 그냥 보시면 저렇게 많이 오른 거. 근데 로그 차트로 보시면 월별 등락률로 따졌을 때 물론 시가총액의 규모는 다르죠. 시가총액 규모는 저렇게 이제 계속 누적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월등히 커져 있는 상태에서 월별 변동률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 10조일 때하고 시가총액 5조일 때하고 시가총액 1조일 때하고 변동률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막연하게 오버슈팅이다 이것을 이제 해석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굳이 2차 전지까지 안 보고 한미반도체로만 놓고 보셔도 돼요. 벌써 2시입니다. 이제 좀 빠르게 가파르게 프로그램 수급 동향이 더 확장돼야 되는데 한미반도체로만 놓고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에코프로나 뭐 이런 쪽을 굳이 안 끄집어내도 돼요. 뭐 이거 보여드리고 한 번 더 에코프로도 보여드릴 수는 있겠지만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저 기준이 아니라 지금의 위치에서는 행복하시잖아, 그지? 세상에 윤정도가 제일 고맙죠. 한미반도체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게 윤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윤정도가 제일 고맙지가 않아. 그냥 뭐 윤정도가 없어도 잘났어 우리는 이렇게. 근데 이 자락에서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23년도 이 자락에서 매수세를 낸다 그러면 저 정신 나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종목 매수세 내면 근데 한미반도체 이것도 로그 차트로 보시면은 가파르지 않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에 오니까 지금의 위치 아까 보여드린 데가 여기고 지금의 위치에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의 위치 오니까 지금의 위치 오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놓고 보실 때도 저렇게 가파르게 올랐는데 야 이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과도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쓰레기를 사라고 이걸 한 30억을 사셨어요. 그럼 냅뒀으면 60억이 수익이야. 그걸 못 견뎌요. 응? 그리고 못 견디시는 상관없는데 손가락질하고 이런 쓰레기를 사라고 하냐고. 안 무너지는 게 왜 안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그 다른 거지. HD 현대일렉트릭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얘는 뭐 일단은 쌍끌이에요. 물론 이제 기간 매수는 거의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쌍끌이야. 그래도 쌍끌이. 그러니까 안 무너지고 크게 안 무너지고 크게 이탈되지 않고 그리고 저희 흐름이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온 거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지금의 이 자락에서 얘 한미반도체를 매매하라고 이제부터는 이제 저도 발을 조금씩 빼는 거예요. 근데 강연회 때 질문 주신 게 26만 원 가요 했을 때 26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잖아요. 26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죠. 왜요? 거래는 유지가 돼 있어요. 변동성은 안 나왔지만 거래는 유지가 돼 있어요. 26만 원 해봐야 지금 주가 대비 50% 오르는 거예요. 얘도 한번 탕 건드리면은 이제는 가볍죠. 대주 지분 62.64에 외국인 지분 뭐 14.57에 기관 지분 있고 툭 건들면은 변동성이 쫙 하고 확장인데 툭 건들면 쫙 하고 그래서 하루에 20%씩 나오는 날들이 나와요. 그게 주간 단위에 30% 40%가 된다니까. 그게 50% 기준이면은 얘도 여기서도 똑같이 로그 차트로 여기서도 버겁잖아요. 로그 차트로. 별거 없어요. 퍼센테이지로 한 주간에 얼마 움직였니? 그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LS 일렉트릭이 지금 다시금 이제 14만 4,700원 고점 넘기로 이제 가고 있는데 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누적 수급이 11만 6천 주까지 확장돼 있어요. 올라가야지. 모건이 계속 매수해요. 지금 순위가 이제 4위로 바뀌었고 매도도 일부 있겠지만은 결론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장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에코프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아. 충분해 이렇게만 봐도. 그래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누적적인 그 외국인들의 수급
기관들은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2만 7천 주에 요게 이제 오버슈팅이어서 꺾이더라도 또 들어간다 그랬죠. 오늘 문자 5번째인가요? 그러니까 메타방도 아쉬움이 있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얼마든지 언제든지 아쉬움이 있지만 이거 왜 걱정 마 이거죠. 걱정 마세요. 그다 이렇게 된 거지. 10차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아쉬움이 있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가 아닌 오늘 들어갔다면 메타방도 뭐 엄청난 수익인 거죠. 그리고 시장이 강할 때는 어제 기준처럼 또 오늘의 기준처럼 시장이 강하다고 가정을 할 때는 고점 돌파할 때 강력하게 들어붙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개장주에. 예? 어제처럼 오늘처럼 대밀려서 좀 아프다 할지라도 개장초에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거래도 터질 수 있는 위치다. 또 메이저가 같이 붙었다라고 하면은 실패가 돼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제 오늘은 시장 연동폭에 시장에서 좀 약한 기준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밀려 떨어져서 짜증스러운 흐름이 됐지만 윤정두가 본 것처럼 결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1 봤다. 10조 이상짜리에서 상승률 1일걸? 아닌가? 10조 이상짜리에서 1일 것 같은데 1 봤다. 어제 딱 포착했는데 어제 포착이라기보다 어제 강력하게 메타방에서 들어갈 정도로 강한 그런 매수 강도잖아요. 우리의 기준에. 근데 바로 그게 오늘 터지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 들어간 거 내일 터지나요? 터질 수 있고 안 터질 수도 있는데 예? 오버나잇은 안 한다는 거지. 내일 터진다 해도 힘겹더라도 현금화 일단 해놓고 대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지. 지금부터 기도해서 야 프로그램 순매수 지금 1위 2위 1위 하다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종목한테 1위 자리를 내줬지만은 프로그램 순매수 2위인데 기관 쪽이 어제처럼 25만 주 기관이 어제 매도를 했잖아요. 23만 5천 주. 오늘 뭐 기관의 물량이 또 나오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그러면 손바뀜인 거고 지금까지 누적적인 수급 들어오는 쪽이 사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모관 쪽의 매수에 이어서 또 다른 창고 또 튀어나와도 돼요. 오늘 개장 초에 모관 빼고 세 군데 JP 모관, BNP 파리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였어요? 시티그룹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시티그룹이 여기서 매수가 빵 하고 또 튀어나와도 되지. JP 모관이 튀어나와도 되고 BNP 파리바가 튀어나와도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뭐 살 만큼 샀으니까 밑에 눌릴 만큼 눌린 만큼 해서. 근데 왜 LS 일렉트릭보다 약하게 움직이나요? 나도 모르지. 다만 이제 추정을 해보면 LS 일렉트릭은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방송에서 오늘 기준에 볼 종목에 전선주하고 다 놓고 보겠다. 그러니까 보는 이유는 어제 기준에서 이제 일단은 3월 들어서의 누적 수급도 좋은데 3월 들어서가 아니라 최근 3% 정도의 누적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3월 15일부터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일단 어제 기준의 매수가 원체 좋았어요. 주가는 확 밀렸는데 크게 밀렸는데 1,800원이나 7% 이상 하여간은 밀려 내려왔는데 수급은 오히려 프로그램에서 21만 5천 주 매수가 들어왔죠. 기간의 매도가 있었다 할지라도 좀 과하지 않느냐. 오늘 기준으로 보자 했는데 개장주에 가파르게 당기고 돌렸어요. 장악형이에요. 근데 이제 얘는 어제 매수가 있었던 상태에서 오늘 제한적 관망에서 바닥에서 다시 대사드린 게 한 7만 주 돼요. 0.2%.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는 일단 이제 제 해석입니다. 왜 얘는 제한적이나요? 그냥 제 해석이야. 가파르게 올라오다 이제 쌍끌이가 아니라 이제 외끌이다 보니까 반대 매수하던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던 기관 쪽이 이제 어제 좀 강한 매도를 했죠. 강한 매도. 그 강한 매도를 했을 때에 외국인들이 받아간 게 제한적이에요. 저기처럼 LS 일렉트릭처럼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줬다면 상관이 없는데 오늘의 기준에서 이제 전일의 물량 떨어진 물량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이 개인에게 넘겨졌잖아요.
강세를 띄다 꼬리 달리니까 짜증나니까 던지는 물량도 있을 거고. 응? 오늘 뭐 물론 그 기관들의 매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관들의 매도도 있을 거고 어제 떨어진 물량 받은 쪽에 대한 바닥에서 산 거 차익 실현 물량도 있을 거고 또 고점에서 산 거 에이 못 돌리나 보다 하고 손절하는 물량도 있을 거고 별의별 물량. 그러니까 어제 하여간에 거래가 터진 것만큼의 좀 눌림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야. 전화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실질 그렇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어. 다만 누적적인 손바뀜 수급이 12%면은 만만치 않다. 매직 강도가 지금까지도 여전하다. 어제 기준에 매수하던 쪽의 매도가 나와서 밀린 게 아니라 매수하던 쪽은 관망 그리고 소폭의 매수인 반면 매도하던 쪽의 매도가 23만 5천 주가 주가를 끌어내렸다. 오늘은 기관 쪽에서 추가적인 매도가 있는 걸로 추정은 하지만 뭐 원체 그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지금 외국인들 15만 3천 주로 추정치가 나오는데 프로그램 이외에 그런 매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당장 뭐 오늘 종가 그리고 내일 변동성의 확장이 당장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일단은 추이 추세는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이브 방송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주력주 빼고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대로 다 압축을 했어요. 제대로 다 압축을 해서 방산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IT는 한미 반도체로 압축을 해서 잘 됐고 결과가 그리고 이제 오늘 알테오젠 정리하고 뭐 HD 현대 일렉트릭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제주 반도체도 좀 정리를 해서 이수베타시스로 이렇게 옮겨갔는데 일단은 추이 추세로 놓고 볼 때도 나쁘지 않다. 3거래일 동안에 25%를 뺐다 9조까지 찍은 종목을 시가총액 9조까지 형성한 종목을 3거래일 만에 25%를 뺐다. 그러면 반등 탄력이 강도 있게 나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에코프로에 대한 변동성의 기준, 에코프로에 대한 변동성의 기준.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 2차 전지 전체를 똑같이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에 대한 변동성의 경우가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세 파트로 좀 나눠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제 이 정도 매우 중요해요. 저 교육은. 그래서 저게 이제 엔캠이나 얼마 전에 이제 HLB 공략할 때에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변동성이 나오는 거는 그 종목이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한 변동성이 나오든 아랫방향의 기준 얘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이제 1조 이상짜리에서 그런 변동이 나오는 케이스는 뭐 전체 종목에서도 분기에 뭐 한두 종목, 두세 종목 또 바이오 종목에서 좀 나올까 그 정도 수준이지 그렇게 과도하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설명을 드린 건데 뭐냐면은 세 파트로 나누면 제가 지금 이제 몇 다방까지 같이 보여드리느라고 설명이 좀 한 템포씩 뜹니다. 저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날이 4월 23일이에요. 정확히 기억하죠. 그러니까 강연회하고 뭐 그러면은 다들 놀라세요. 어떻게 날짜까지 기억하냐 그러는데 아니 저때 들어가서 수익을 초대박을 냈는데 기억을 못하면 바본 거지. 장난꾸러기 꼬맹이들처럼 무슨 뭐 거짓말하고 우리 대박나서야 헛소리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히 언제 들어가요. 2차전지 22년 하반기에 2차전지 초대박 수익 내고 11월 12월에 물량 비중 싹 정리하고 1월 달에 포스코 피처엠 부분에 이제 편입 비중을 20%에서 5%까지 줄여놓고 1월 달 그러니까 12월에 줄인 거죠 이제. 그래서 1월 달에 5% 비중에서 1월 26일 날 포스코 피처엠의 비중을 20%로 확대합니다. 1월 26일 날 포스코 피처엠이 14% 올라와요. 그때 당시의 기준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테슬라가 우리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구정 연휴 때 테슬라가 엄청난 강세를 띄워주죠. 그래서 연휴 끝나고 25일 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가고 그건 또 어떻게 기억하냐. 상한가 수익을 냈으니까 기억을 하지. 그러고 나서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날아가는데 그 당시에 17만 6,500원인가가 최저점이었을 거예요. 응? 거기서부터 날아가는데
저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강할 줄 알았더니 에코프로가 또 움직이기 시작하죠. 시가총액 3조짜리. 그래서 1월 말일날 저점이 11만 9천 원.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11만 9천 원. 1월 말일날 저점이 11만 9천 원. 뭐 저게 뭐야? 뭐긴 뭐야? 윤종두 생일이지. 1109. 거기서부터 날아가는데 2월 1일 날은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 코스닥 1위가 9% 움직여요. 하루에 8%. 그때 당시는 엄청난 변동이라니까요. 시장이 죽어 있을 때라.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 BM이 8% 움직이고 거래 터지는 거예요. 그때가 10만 원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걔도 9,700만 주인데 시가총액 10조 미만에서 8%. 그러고 나서 잘 보세요. 11만 원인데 그냥 10만 원이라고 따집시다. 그럼 50만 원까지 왔어. 2달 만에. 2달 만에 그러니까 대략 3조가 채 안 된 종목이 2달 만에 12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50만 원이면. 12조. 2달 만에. 근데 저기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매수세를 내겠냐고. 윤정도 매수세 내잖아요. 그 앞에 도지 나올 때도 내고 저 때도 내고 강력 매수. 거래대금이요. 2월 달에 저 폭등이 나오는데도 2월 달도 엄청난 폭등이에요. 28만 원까지 따블이잖아. 저 폭등이 나오는데도 1조를 못 넘겨요. 거래대금이. 그러다가 그게 3월 들어서 1조를 넘기기 시작한 거예요. 3월 들어서. 그리고 3월 들어서 1조 넘긴 게 3월 23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3월 23일 날 저 도지가요.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예요. 불과 15시 넘어서 잠깐 사이에. 저 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 금양, 이수화학 전부 고점 대비 20% 이상 폭락이 나올 때 20% 이상 고점 대비. 저 때는 박순혁이가 없었어. 시장에 배터리가. 왜 없었냐면은 금양 주가 조작이죠. 금양은 거의. 그러니까 금양 세일즈하고 얘가 악을 쓰고 헛소리하고 다니다가 금양이 이제 고점 찍고 반토막 납니다. 반토막 나니까 도망가고 없는 거지. 그랬다가 나중에 기어 나온 거야.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이때 한번 또 기어 나와서 4월 달에 기어 나오죠. 4월 달에 기어 나와서 내가 박순혁이야. 그러다가 또 4월 11일 고점 찍고 에코프로가 이제 여기서 정점이 아닙니다. 정점이 되려면 최소 2조 이상 거래되면 터지고 운봉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래가 이제 최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지 않는 한 이걸 정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1거래일 만에 82만 원 가요. 여기서 11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40만 원 수준까지 밀렸다가 따블이 난 거지. 11거래일 만에. 근데 그냥 따블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12조짜리가 24조 된 거예요. 이때도 박순혁이는 없었어. 시장에 없었어요. 도망가고 없었어. 나올 명분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나올 명분이 생긴 거지. 짜집게 했던 책이 갑자기 짜집게 해놓은 책. 지가 쓴 것도 아니야. 지가 어디서 그걸 쓸 수 있어. 윤정도도 그렇게 책 못 써요. 남의 자료를 베낀 거죠. 베낀 거를 이제 써놨다가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 된 거야. 이제 2차전지 도서가 없다 보니까. 그래 기어나와서 내가 박순혁이야. 이렇게 까불고 헛소리 하다가 또 고점 대비 또 반토막 나요. 누가? 금양하고 에코프로가. 82만 원 찍고 50만 원 깨지고 금양 막 반토막 나니까 또 도망갔어. 2번 다시 나를 부르지 마. 이씨 나 때문에 수혜를 보고 수익을 내놓고 나를 욕해? 그 헛소리 하더니 갑자기 7월 달에 날아가니까 그때 또 기어나와서 내가 박순혁이야. 그러고 나서 또 여기서 그 폭락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 매수세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겁이 없어져서 지금까지도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금융당국이 이제 가만히 안 두죠. 금융당국이. 왜? 금양 가지고 선대인한테 선정보 먼저 줘가지고 시세 차익만 7억을 해먹었잖아요. 그러니 돈을 얼마를 둘 다 그지였거든. 생 그지였거든. 근데 돈을 얼마를 해먹은 거야. 그 개인들 현혹시켜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행매매로 7억 해먹은 거 압수수색 당했고 그 이후에도 엔캠도 선행매매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드린 건 뭐냐면 이런 거는 정점이에요. 이런 거는. 왜 정점입니까? 거래대금 4조 이상 터지고 사상최대 거래대금에 꼬리 달리고 음봉에 그 다음에 음봉 하나 또 맞아버려. 이건 끝난 거야. 끝. 정점에서 차익 실현 끝.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정점의 거래대금이 아닌 상태에서 3월 23일 같은 경우에 정점 거래대금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흐름. 그리고
지금 보면 캔들의 크기가 별로가 아닌 것 같지만 저 도지라서 그렇지 고점 대비 20% 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기간에.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보실 때도. 이거는 이런 건 정점이 아니에요. 응? 그래 결론은 이 이후에 그러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기가 정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응? 여기가. 왜요? 여기가 정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거래대금 정점 찍고 이전 원기에 꺾였으니까. 근데 야 여기서도 정점이 안 되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실질적인 2차 전지가 아는 이유들을 아셔야 돼요. 이때 에코프로가 MSCI 지수 편입이 된다라고 해서 액티브 쪽에서 좀 들어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2차 그 MSCI 지수 편입이 안 돼서 단기적인 변동률 확장으로 그렇게 돼서 오히려 시가총액이 더 높아지면서 더 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기준점이. 아니 뭐 그 설명하면 길고. 결론은 뭐냐면 이 정점의 인식이 잡히려면 거래대금의 최상의 흐름에서 음봉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거는 2차 전지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이건 공매도 때문에 깨진 게 아니에요. 공매도는 그 이전에 나온 거고 이거는 그냥 차익 실현 욕구예요. 차익 실현 욕구. 그래서 들어 올릴 때는 ETF 상품이나 이런 쪽에서 또 인덱스 상품에서 계속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매수가 확장이 된 거고 꺾여질 때는 급격히 비중을 줄여야 돼. 그게 델타 헤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델타 헤지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도 물량이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이 잡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저 예 박사님도 연락 드려가지고 식사가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거나 정확히 모르겠네. 하여간에 오늘이면은 오늘 기준에 뭐 식사한다고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전달해드리고. 결론은 지금의 뭐 단기적인 그 뭐 이슈가 불거져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뭐 예를 들면 뭐 해운주들 흥하해운 뭐 흥하해운이야 시가총액도 이제 뭐 7천억 정도 수준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쪽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누적 수급 범위라든가 펀더멘털적인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할 수가 없는 추세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없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변동성이 나왔고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몰라. 아니 중동발 내용이 있지만 누가 왜 들어올렸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들어올리면서 따라 붙으니까 때리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에 정확하게 뭐 수급 논리가 있든 어떤 내용의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거품이라 해도 2차 전지에 대한 뭐 시장의 시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결론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뭐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LS 일렉트릭 이런 쪽이 수급이 좀 뒷받침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황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해석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보고는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존 수급 말고 신규 지금 기준에서의 신규 수급 범위들이 좀 확장돼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뭐 IT 반도체 소부장 또 뭐 PCB 업체들 이런 쪽 다 보면서 병행을 해서 볼 수 있다. 우리가 한쪽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뭐 주봉도 있고 다 있는데 월봉 기준에서 로그 차트로 한 번씩만 보세요. 안 그러면 얘는 어우 너무 가파른데 이걸 어떻게 매수를 하지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거래 대금. 거래량으로 보면은 답이 없어요. 거래량이 실리고 고점을 돌파하거나 지지라인이 깨져야 되는 건데 그래야 추세가 강화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변동률들이 크다 보니까 거래량 가지고는 안 돼요. 에코프로 10만 원일 때 100만 주 터지면 1000억이거든요. 근데 15배 올라서 150만 원이 됐잖아요. 150만 원에 100만 주면 1조 5천억이에요. 15배야. 근데 어떻게 똑같은 100만 주로 기준을 잡겠어. 그래서 거래량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거래 대금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거래 대금이 실린 상태에 추세의 강화다. 만에 하나 이 월봉에서 이 꼬리가 좌이건 타이건 시장의 영향이든 뭐든 윗꼬리가 달고 내려와서 음봉으로 떨어져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근데 그게 시장의 영향이었고
뭐 수급은 살아있는 상태에 강력하게 돌린다. 그럼 그때 따라붙더라도 꺾이면 끝났다라고 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그 현대일렉트릭도 현재 기준에서는 오늘 우리가 발을 담궈서여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장에 관심이 증가해 있고 거래가 수반돼 있고 그 거래 수반돼 있는 과정 속에 수급이 뒷받침돼 있고 그 수급이 뒷받침돼 있다는 거는 명분이 있다. 들어갈 명분이 있다. 근데 그게 어제 오늘의 내용이 아니고 벌써 이미 얘는 수년 전부터 또 가장 최근에서도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 지금 뭐 이야기하는 사이에 주가가 좀 많이 눌리기도 했어요. 응? 많이 눌리기도 했는데 그 사이에 수급은 계속 들어왔죠.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손바뀜이라는 거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쉽게 갑시다. 그래서 오늘 기준의 종목 검색기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얘는 이제 21만 5,500원, 6,000원 요 정도 되면은 재편이 그 신호가 뜰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LS 일렉트릭이 뜨고 지금 방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떴죠. 응? 21만 5,500원 딱 찍으니까 이거 봐. 얼굴 살짝 보여줬다가 들어가고 응? 이렇게 뜬단 말이야. 뜬단 말이지.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래를 수반하고 지금 프로그램에 때려 들어 올리잖아요. 막말로. 수반하고의 움직임이잖아. 그러니까 요 기준에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오늘의 기준은 LS 일렉트릭이 좀 더 강하다 할지라도 또 내일의 기준에서는 현대 일렉트릭이 더 강할 수 있고 또 내일은 또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가장 이뻐라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력주 이외 기준에 시가총액 11조를 넘기고 있는 어제 이런 흐름을 얘가 줬어야 첫 스타트부터 아우 행복해요라고 행복해 할 텐데 근데 뭐 상관없어요. 지금 2시 40분에 HD 현대 일렉트릭 5일선까지 그러면 22만 8천 원에서 23만 원까지 가파르게 당길 수도 있다. 모관에서 뭐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데 뭐 가자 하는 거지. 가보는 거지 뭐. 됐죠? 자, 그렇게 해서 한쪽에 뭐 너무 장이 이렇게 좋은데 장 좋잖아요. 무지 좋잖아요. 눈에 보이는 장 아니야? 지금 2,600에 있는데 3,000 넘긴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장에 위축되실 필요 없이 이 좋은 장에 누가 이끌어 갈지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입니다. 이 네 개가 무조건 지수는 걔네가 끌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확장의 기준은 현재로서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하고 뭐 보고는 있는데 가장 지금 최근에 핫한 게 오늘 당장 기준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프로그램 순매수 1위, 현대 일렉트릭이 2위. 아니다. 현대 일렉트릭이 1위로 올라섰어요. 프로그램 순매수 1위로 올라섰고 2위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도 오늘 프로그램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된 이후에 우리나라 프로그램 순매수 7위. 얼마나 행복해. 자신감 가지시고. 거래대금도 최상위 기준에 HD 현대 일렉트릭이 엔캠이 위로 올라오긴 한데 1, 2, 3, 4, 5, 6, 7이에요. 7인데 현대 일렉트릭이 뭐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22만 원 넘겨서 23만 원까지 시간이 좀 가파르긴 하지만 거기까지 진짜 치고 들어올리면은 거래대금 3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거래대금 3위 그렇게 되면은 거래대금 3위면은 뭐 내일 슈팅 제대로 한번 기대할 수 있죠.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안 돼도 내일 뭐 갭상승 이후에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죠. 그럼 또 정배열 됐죠. 또 녹화 길어졌습니다. 오늘 마감 방송은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원고 뭐 저도 작업을 하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니까 강연회 끝나서 식사를 내부적으로 같이 좀 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분들도 뭐 오시라고 하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클릭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리, 환율, 달러 인덱스 뭐 다. 그래서 이게
어제 거로 바꿔놓으세요. 내가 어제 거 올려놓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바꿔놓으세요. 어제 걸로 지금 바꿔놓으시고 어제 걸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많아요. 뭐 좋은 종목군들이 얼마나 훌륭해. 예, 다 들여다 보시고 JNTC도 이미 어제 다 전략 잡아드렸고 슈팅이 나왔죠. 오늘 15% 이상.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인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VVIP 방으로 오셔서 아까 보여드린 그 포트처럼 시장이 가건 말건 뭔 상관이 있어. 시장이 빠지든 말든. 그러니까 꼬맹이들 하는 얘기처럼 뭐 시장이 빠진데 우리 종목은 상한가가 이런 헛소리 아니고 하이닉스에서 오늘 같은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런 종목에서 수익을 망키가 잘하는 거예요. 망킥. 망킥이라는 단어 아시죠? 망킥. 제발 좀 함께 하셔서 수익 내시고 하여간 메타방 화이팅. 메타방 어제 오늘 아쉽게도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 시장 지수 감안해서 또 그리고 메타방 전략은 별도로 지금 다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고민 저도 돼서 100%뭐 현금화 해야 되긴 하지만 보시자고요.